김어준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어준은 어렵지 않아요. 김어준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사업가라니까? 언론인이라고요? 언론이면 칼럼을 쓰거나, 언론이면 취재를 하거나 뭔가 언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김어준은 언론인이 아니에요. 언론사 비스름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버는 거죠. 기존의 언론사 또는 언론인들이 제 역할을 했으면 김어준은 탄생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언론이 썩었기 때문에 김어준이 탄생한 겁니다. 김어준은 시대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어준 59강에서 그는 누구인가 송치유충 모형으로 본 김어준에 대해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와서 거기 그 찾기에 있잖아요. 찾기 표시에서 김어준 치면 쭉 김어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려드립니다. 두 천재 이야기. 강준만도 천재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삑사리를 계속 내고 있죠. 이제 늙었은 모양입니다. 저도 늙어서 삑사리를 내면 삑사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거 전에 제 아내가 저보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만두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직 치매 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은데 아직 치매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강의를 하고 이 건민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반열에 오르면 저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배우신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이 건민대를 계속 운영하면 되죠. 저는 거기까지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준만이 이제 삑사리를 내가지고 천재들로 항상 삑사리를 냅니다. 아인슈타인 얘기를 한번 또 해봐야겠어요. 아인슈타인이 천재가 아닌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아인슈타인은 천재죠. 근데 아인슈타인도 자기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보면요. 나는 항상 전기 문학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에서 얼마나 많은 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 빼버리고 그 상대성 이론 두 가지,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두 가지 그것만 사람들이 얘기해서 아인슈타인이 천재라고 그러는데 천재는 천재죠. 고전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보여줬고 그렇지만 삑사리를 낸 게 뭐예요? 하도 삑사리를 많이 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사람들이 워낙 그 고전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싹 열어줬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이 성과에 그 삑사리가 다 이제 그 뭐예요? 그 감추어진 거죠. 삑사리가 감춰진 겁니다.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그 아주 사생활은 아주 난삽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인슈타인이죠. 사생활, 특히 여자 문제 뭐 이런 거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아시겠죠? 뭐 천재니까 그런 걸 봐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 규범 같은 것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개또라이죠. 그렇지만 천재였어요. 그런데 천재도 결국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뭐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양자역학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런 천재들이 질비하게 있어야 됩니다. 10%면 얼마예요? 5천만 중에 10%는 500만이에요. 500만 명이 영재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네, 김어준은 왜 천재냐?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썩어빠진 언론 지형에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론을 이용한 뉴스를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천재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딴지 일보서부터 그 낙곰수, 그다음에 뉴스공장, 그다음에 겸손은 힘들다 여기까지 오면서 그가 했던 한 행보는 다른 사람이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런데 김어준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은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게 천재인 거예요. 아인슈타인을 누가 모방합니까?
하이젠베르크를 누가 모방해요? 리차드 파인만 누가 모방합니까? 리차드 파인만은 아주 건실한 삶을 살았어요. 저기 아인슈타인과 전혀 달리. 칼 세이건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뭐 천재죠. 자, 내가 여기 그 댓글을 다 봤어요. 아, 김어준은 어떻게 천재라고 얘기하냐 그러는데 천재 별게 아니라니까요. 주변에 깔려 있는 게 처음에 500만이 영재성과 청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500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이잖아, 잘. 어쩌다 김어준, 강준만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육이 얼마나 돼요. 김어준도 제대로 학교 다닌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껄렁껄렁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시답지 않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개소리 하고 이러니까 딴지일보 채는 거 아니야. 그 보통 내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 천재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됐냐? 양정철, 이광재, 최재성, 이인영, 전해철, 김어준, 주진우, 탁현민. 도대체 문재인은 어디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210강, 양정철과 김어준, 문재인과 이낙연, 윤석열과 김건희, 이들은 왜 조직론적 사고를 못할까?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의 결핍이죠. 어둠의 세력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강의에 댓글 단 사람들은 김어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다. 김어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뭐 오해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오해할 만큼 자료를 덜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김어준 치고 제 채널에서 김어준을 검색해서 다 내가 한 방송을 내가 한 강의를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벌써 1시간 다 됐네. 낙곰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뉴스광장까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동일한 실수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뉴 탐사에서 나는 고발한다.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으로 지난 총선에서 한 분탕질을 이 분탕질을 했어요. 양정철은 진짜 근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을 시켰어요. 누가 시켰겠어요? 문재인이 시켰죠. 그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차고 앉아서 공천을 농단한 거죠. 여기 제목을 보면 양정철 2020년 총선 당시 검찰 캐비넷 동원한 공천 개입 의혹은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은 민주당 중진에서 전직 장관의 그 말이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다 넘어간 거예요.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으로 민주당 공천권을 유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은 몰빵론을 내세우면서 서민들의 투표권을 농단했죠. 왜 그랬을까요? 양정철에 녹아난 거예요. 주진우 같은 놈에 녹아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빠가사리 정당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게 틀렸으면 나한테 덤비지 말고 뉴탐사에 덤비세요. 나는 뉴탐사를 굉장히 훌륭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진짜 언론사고 탐사를 전문으로 보도하는 뉴스 채널이에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뉴스타파와 뉴탐사는 우리 민족이 키워줘야 되는 채널입니다. 봉지욱 기자가 요새 굉장히 알려졌고 난 잘 몰랐어요. 봉지욱이 누군지. 그런데 뉴스타파에 들어가서 이 폭발적인 취재력을 발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봉지욱이나 강진구나 훌륭한 기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취재를 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되는지를 추론해서 보도한단 말이죠. 뉴스타파 보도 방식도 있고 뉴탐사 보도 방식도 있어요. 나는 둘 다 좋아합니다. 근데 뉴스타파는 너무 정제된 거를 이렇게 딱 그 기존의 포맷에 맞춰서 방송하죠. 근데 여기선 뉴탐사는 완전히 그 날 것을 그대로 방송해 줍니다. 나는 둘 다 좋아요. 때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이 두 채널은 우리 시민 사회에서 키워줘야 하는 채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날 것을 그대로 방송하니까요. 나는 두 채널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원하시는 분들은 매달 얼마씩 꼭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뉴탐사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뉴탐사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어준이 왜 그러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김어준의 사고 체계가 왜 저렇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양정철 내가 근본 없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주진우 얘는 근본이 더 없어요. 양정철이나 주진우나 똑같은 놈들입니다. 거기에 문재인이 깔려 있어요. 문재인이 단군일의 최대의 성군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누가? 김어준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양정철과 주진우. 양정철과 주진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주진우는 기자라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다. 기자가 아닙니다. 기자라면 뭐 B급이나 C급도 잘 안 되는 기자죠. 뭐 자기가 취재한 게 없잖아. 취재한 게 있어요? 난 없는 것 같아. 주진우가 뭘 제대로 취재한 게 있어요? 문재인. 진짜 어눌하기 짝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무슨 시대 정신이나 역사 의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퇴임 후에 하는 꼬라지를 봐도 역시 그렇고 김어준이 문재인을 얼마나 띄워줬습니까? 근데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렇게 띄워주다가. 문희임 노조. 조국은 내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멸문지화를 당할 때부터. 탁현민. 이건 뭐 쇼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뭘 할 줄 알아요. 그 쇼 비즈니스 외에. 박지원. 박지원은 삼김시대 사람 아니에요. 삼김시대의 정치 문법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미래를 예측해 막. 무당도 아닌 양반이 막 미래를 예측해 하는 걸 보면 진짜 웃기는 거야. 뭐 대련 뭐 약속 대련이래나 뭐 한동훈하고 뭐 윤석열하고 뭐 이렇게 서로 약간 갈등하는 게 그게 약속 대련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약속 대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김어준도 약속 대련하는 거라고 비스무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얘네들이 갈등하는 거네 이렇게 싹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사람들이 양정철과 주진우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기왕에 왔으니까 옛날 132강에 나오는 건데 잠깐 봅시다. 36초짜리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해요. 네. 네, 어떤 면을 신뢰하냐면 혹자는 왜 정치적 야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애초 이 수사 출발은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정도고 그게 그러한 충정 그런 표현을 쓰자면 시작한 거라는 걸 저도 의심하지 않아요. 뭐 사익에 따라 움직였다거나 정치적 야심이 있다거나 그건 전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윤 총장이 강직한 검사인 건 맞습니다. 네. 강직한 검사인 건 맞대. 이거 누구한테 들은 얘기야 이게? 주진우한테 들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놈들한테 뭘 이렇게 듣고 그거를 마치 자기가 그렇게 취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슨 강직한 검사예요. 무슨 충정이 있어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놈들인데.
아니 검찰 특수부에서 일한 놈들이 무슨 강직한 검사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누가 심어준 거예요? 주진우가 심어준 거예요. 주진우가. 자, 이게 언제 거냐면 보세요. 19년 9월 24일 방송에서 한 거예요. 뉴스공장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조국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문재인에 대한 충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정치적 야심도 없고 그냥 강직한 검사로서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주진우의 입김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 근대적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거는 알릴레오, 유시민의 알릴레오 43회 2019년 12월 27일 마지막 총정리에서 김어준이 길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여기 내가 자른 게 한 11분인데 11분까지 들을 필요 없어. 앞에 잠깐만 들어보면 무슨 개수작을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 있어요. 잠깐 들어봅시다. 내가 하도 오래전에 방송했던 거라 다시 한번 앞부분만 듣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검찰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검찰. 네, 검찰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를 얘기하잖아요. 왜? 윤석열은 왜? 네, 여기 가설이 많아요. 조직으로서의 검찰이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의 정치적 야심설까지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죠. 개인적으로 대호 프로젝트. 네, 대호 프로젝트.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야심설은 낭설에 가깝다고 보나.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그 윤석열 총장을 열심히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과거의 댓글 수사나 혹은 삼성 수사 굉장한 잘된 수사거든요. 박수쳤던 사람으로서 그 행보와 발언을 유심히 지켜봤죠. 그중에서 여기서도 한번 분석했던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워딩은 충정이에요. 충정. 네. 그 충정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꽂혔는데 저는 거기에 윤 총장의 진심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충정이라는 단어에. 그게 무섭지 근데. 자, 그 말인데 네. 윤석열 총장 개인에게 인정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뭐든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인정 욕구가 있을 텐데 윤 총장의 인정 욕구는 과거에 어떻게 보상을 받았을까? 총장이 되기 전에. 그렇죠. 예. 그분의 정체성은 스스로도 그렇고 인생 전체로 보더라도 검사로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 자, 더 이상 들을 네. 가치가 없는 9살에 늦게 얘기입니다. 다 들어왔어요. 개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김어준이 저렇게 그 삑사리를 내느냐 하면 이걸 보면 삑사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양정철, 주진우, 문재인, 박지원, 조국, 친문 세력들, 탁현민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세계관으로 세계상을 보는 거예요. 양정철은 근본이 없죠. 주진우는 기자가 아니죠. 근데 기자인 척하고 다녀요. 무슨 걸 제대로 취재한 거 봤어요? 명태균 취재를 제대로 합니까? 하는 척해요. 뭐 대단한 걸 뭐 있는 것처럼 뭘 어떻게 까불고 있죠? 없어요. 뭔 취재를 했습니까? 그럼 자기가 무슨 굉장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 누구야 그 빤스 목사하고 뭐 친하게 지내면서 거기서 뭐 전화질하고 뭐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유용한 어떤 정보를 가져왔냐 말이야.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 속에 파묻혀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진우가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진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양정철하고 똑같죠. 그가 주진우의 그 매체 파워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 조국이 멸문지화를 당할 때도, 그리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면직시키려고 여러 가지 그 수사 지휘를 하고 그렇게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징계 처분을 내리려고 할 때 주진우는 추미애 장관도로 아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놈이에요 이게. 그때도. 그래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애들이에요. 여기 다 모인 사람들 다 봐. 김어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진우는 지금도 뭐라고 떠들고 있어요. 김어준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는 걸 찾다가 이때가 이제 작년 1월 23일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폴더 인사를 할 때잖아. 폴더 인사를 했어요. 이때까지도 약속 대련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 김어준이 뉴스공장. 약속 대련은 웃기는 소리예요. 왜 약속 대련을 해? 웃기는 소리냐? 뉴탐사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한동훈 사단과 김건희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김건희를 제거하려는 작전이 시작됐죠. 그래서 언론과 재벌 3세와 검사 카르텔을 주목해서 한동훈 세력이 윤석열 세력을 제거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절치부심 하겠죠. 근데 힘에 물려서 결국은 안 되고 말은 거죠. 이런 구후 세력과 새로운 세력들의 대혈투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란 놈이 워낙에 또라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제 중심을 잡고 할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 대련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그것은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검찰은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에요. 허가받은 범죄 집단은 무슨 말이냐? 순전히 아첨과 배신에 의해서 형성된 깡패 집단이라는 거예요. 형님아우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집단은 철저한 사익 추구 집단이라는 거예요. 뭐가? 검찰이. 특수부가. 철저한 사익 집단이에요. 이 사익 집단은 성공하기 위해서 아첨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 아첨의 기술의 하나가 바로 문재인에 대한 충정으로 내가 조국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문재인도 속고 누구도 속았어요. 김어준도 속고 다 속은 겁니다. 심지어 주진우는 김건희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까지도 말했다고 해줘.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그게 기자예요. 김건희하고 말해보면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말이 됩니까? 근데 주진우라는 놈은 그거 훌륭한 인품을 자기가 기획사하고 전시회를 여는데 미술품은 한 점도 소유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죠. 말이 돼? 왜 이러나? 김어준이 왜 이러나?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대련이니 어떤 개수작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범죄 집단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그런 허튼 수작을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아인슈타인이 천재적으로는 이론을 만들어냈지만 그리고 고전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혔지만 그의 사생활은 매우 문란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김어준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가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재성이 발현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어차피 이제 다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보고자 이런저런 뭐 박구영 교수와 대담해서 뭘 알아듣고 너무 책도 안 읽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데 새로운 세계를 하나 창조해 가지고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기존 미디어를 완전히 깔아뭉개게 되도록 만들었는데 본인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결국은 허튼 수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황우석. 나는 황우석이 나와서 그거 문제가 생겼을 때 황우석이 나와서 말하는 걸 듣자 아 저건 가짜다 하는 걸 알았어요. 과학자가 학문으로 논문으로 말하면 되지 왜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자기를 홍보합니까? 뭐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야. 애국심에. 그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에 김어준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를 철저히 끝까지 보호하다가 나중에 그게 다 가짜라는 걸 뵀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재인을 어떻게든지 띄워주려고 그래. 조국 띄워주고 계속 띄워주려고 그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문재인도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족, 조국도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것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아첨에 속는다는 거예요. 철저한 사익 추구. 심각합니다. 검찰을 해체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양정철이나 주진우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걸 살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끼룩거리는 거예요. 계속. 범죄 집단을 왜 살려둡니까? 이해할 수 없죠? 나는 김어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요즘도 삑사리를 내고 있어요. 간혹 삑사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세계에 대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의 결핍, 이것 때문에 그 천재성이 훼손되고 있죠. 훼손된다기보다 그 천재성을 빛나게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죠. 박지원 씨는 약속 대련론처럼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약속 대련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은 옛날에 뒤에 있던 그 협잡 정치 속에서 배웠던 박지원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박지원은 놀랍게도 권력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권력자인가 거기에 쫙 달라붙습니다. 문재인 때는 문재인에 달라붙고요. 이제 이재명이 될 것 같은 게 이재명에 쫙 달라붙습니다. 쫙쫙 달라붙어요. 아주 말하는 거 보면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구시대적 정치 문법을 가지고 그 패러다임 하에서 이 변화된 세계를 설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고 뭐 전남 해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지역구에서 뭐 90% 지지율을 얻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갖고 다 좋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박지원은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자기가 권력에 계속 있으려면 이 아주 권력력이 높은 사람이니까 뭐 좋아. 그걸 뭐 탓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박지원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김어준은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면 김어준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자기 실력으로 알게 되면 김어준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못 보죠, 당연히.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안 보입니다. 이재명 빠가 되면. 김어준 빠가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파피루스님, 네, 이재명 대통령 돼서 검찰 개혁하려면 민주당 당 대표 잘 뽑아야 하는데 김어준의 정치와 인사평가 걱정됩니다. 공동선거인단 선거법 위반을 만들자고 한 것도 김어준입니다. 아니, 난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을 만들자고 한 것도 김어준입니다. 내가 김어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김어준을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방식은 인사조직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합니다. 김어준은 사람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 한 예가 다시 하나 더 드리면 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김지은 기자라고 알려졌어요.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을 만들어서 김지은 기자라는지 PD인지 뭐 난 모르겠어요. 뭐 하는 나는 여학생인 줄 알았는데 대학생인 줄 뽑아간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을 발탁해서 자기하고 같이 뉴스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을 김지은이라는 여자애를 뽑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발음이 좋고 딕션이 좋아서 뽑았다는 거예요. 인물도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럼 아나운서를 뽑으면 됐지 뉴스를 진행할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저 여자애가. 내가 보면 진짜 안쓰럽더라고. 거기 가서 헤매는 걸 보고 있으면. 너무 안쓰러워. 그럼 결국 하차시켰죠. 이게 뭔 얘기냐? 이것도 일종의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만들어낸 삑사리죠. 지금까지 김어준이 낸 삑사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 차례 쭉 김어준이 무슨 삑사리를 냈는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하고 제 채널에서 치면 주르륵 나와요. 그거를 다 보시면 됩니다.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이건 처음 내가 얘기하는데 저 김지은 기자라는 저 친구와 관련돼서 김어준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두 가지가 필에 꽂히면 그것에 감정적으로 몰입한다는 거예요. 주진우의 경우도 똑같죠. 주진우는 자기 홀로 서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정철도 마찬가지죠. 자기 홀로 서서 뭔가 이 사회, 이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해석하고 그것으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항상 빌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빌붙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에게 빌붙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끼룩거리는 거예요. 지금도 빌붙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겠죠. 그래서 김어준을 무시할 수가 없어. 거기 비유에 다 맞춰가면서 자기 먹고 살 길을 챙기는 거죠. 문재인을 왜 그렇게 빨아줬느냐? 김어준이 그것은 간단해요. 문재인이 이명박에 가서 사과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문재인의 사람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문재인에게 몰입한 거죠. 백원우 의원이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장례식장인가? 거기서 백원우 의원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백원우 의원이 그 이명박 네가 어딘데 여기서 와 뭐 이러면서 이명박 현직 대통령한테 그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경호원들이.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니까 이명박한테 가서 사과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문재인의 인간됨을 봤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걸 어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 한 장면으로 막 그 전서부터 뭐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 있었겠지만 몰빵하는 거죠. 결국은 몰빵론을 주장하다가 망한 겁니다.
김어준이 쫄지 마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김어준이 쫄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12.3 계엄 때 도망간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도망간 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도망간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후위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나 정치인은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 가서 내가 죽더라도 국회로 간다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정치인이니까. 김어준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망간 거 가지고 시비 붙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또 김부선 사건 얘기하는 사람들이 댓글에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센세이션해질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송을 당할 것 같다 그러면 안 합니다. 쫄아서 그런 거예요. 왜? 기자가 아니거든요. 탐사 기자는 봉지욱 기자나 강진구 기자처럼 탐사 기자는 온갖 험한 일을 당합니다. 쫓겨나기도 하고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소송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게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파와 뉴탐사를 내가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뭐 큰 돈을 뭐 후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매체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왜 삑사리를 내나? 근데 김어준 스스로는 자기가 왜 삑사리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곧 그 인간들이 모인 조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접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 인간과 조직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역사의식도 시대정신도 없어. 근데 해석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몰입해. 그 해석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뭐가 몰입해. 그래가지고 막 그걸 띄워줘. 그게 막 보이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띄워주는 거, 그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모르고 김어준을 천재라고 부른다고. 천재는 내가 아인슈타인 예를 자꾸 드는데 천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이해 못했다니까 천재가. 김어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천재야.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천재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내가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하지 못했어요. 비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김어준이 뭐 내 채널을 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퍼날라서 김어준도 이걸 좀 보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906 물인가요? 울인가요? 906울. 네, 저도 사람을 반만 믿습니다. 소장님은 믿습니다. 아니, 나를 믿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학문적 소양으로 내가 이 경영학자로 그다음에 인사조직론을 전공한 사람으로 세상을 인사조직론 관점에서 해석해요. 근데 인사조직론 관점에서 해석해야만 사람과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리학자는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겠죠. 당연히. 화학자는 화학적 관점에서 보고 사회학자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되면 돼요. 근데 이 김어준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설명이 돼요. 왜? 우선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하고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인간과 조직에 관한 지식의 결핍이 곧 그 천재성을 발휘할 때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빛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우석을 잘못 본다든지
그 김지은을 잘못 보는 거가 똑같은 방식이죠. 저거 얼마나 안타까울까. 애처롭고 서로 안 맞는 자리에 갖다 놓고 뭘 같이 하려니까 얼마나 버벅거리겠어.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비전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돈벌이인가? 내 삶의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돈벌이인가? 그러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이 있어야죠. 전략이 뭔가? 그 전략은 내가 요만큼까지는 얼마간 되겠다 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니셔티브, K 이니셔티브, 내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이게 전략이죠. 이니셔티브를 써서 어떤 마일스톤까지 얼마만큼 가겠다. 그다음에 방법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전략을 뒷받침해주는 조직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의 직무를 어떻게 배분해서 각 직무의 어카운터빌리티를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부족한 점을 채워줄 것인가. 이런 것을 조직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비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겠죠, 속으로는. 나하고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의 말과 글, 행동과 의사결정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고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리더십 얘기는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자신의 비전이 있으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거기에 걸맞게 세팅해야죠.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놀라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 확보되면 우리가 어디로 언제 어디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플랫폼을 만들어서 단어 경영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것이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걸 안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리더십은 반드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처럼 이재명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뉴스타파와 뉴탐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진짜 소중히 여기죠. 이런 채널이 반드시 우리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커야 됩니다. 이제는 영상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뉴스 아이템을 선정해가지고 김어준이 풀어주는 거는 가끔 가다 터무니없는 삑사리를 낸다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아이고 저 녀석이 또 삑사리를 내구나. 내가 일일이 그 녀석만 따라다니면서 이건 삑사리요 저거는 아니요 라고 해설해 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실력을 길러서 김어준이 삑사리 내는 건 얘가 또 삑사리 냈구나 이러면 되는 겁니다. 김어준을 나쁜 놈이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본인이 그 지식의 결핍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지. 이재명도 앞으로 어떤 삑사리를 낼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재성과 천재성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의 10%는 이런 성인 영재든 영재 아동이든 간에 태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왜? 교육제도의 비참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계속